오늘 상위 노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근 28일 동안 많이 검색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더니 약간 의외의 그 영상이 많이 조회수가 나왔던데, 그 이유가 뭔지는 대충 가늠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의 감소가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돌파구를 조금 제 3지대 약간 이런 데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제 예상에는 7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전 좀 약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5월에 원래 그냥 행사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뭔가 그냥 일반적인 판매가 쭉 이루어지면서 뭐 스포츠를 해줘야 지금 이제 행사를 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행사가 있어요. 그 G마켓 옥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갖다 쓰지 않았나. 미리 살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닐까. 5월에 많이 못 팔고 지금까지도 조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6월 지금 거의 한 15일 뭐 이렇게 뭐 19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 시기에는 원래 좀 매출이 좀 떨어져요. 원래 좀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휴가 이제 시즌이 오잖아요. 6월 말부터 오면은 그 왜 레저용품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현상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은 형태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몇백 명 모여 있는 단톡방 이런 데서도 지금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사실 그 배달입니다. 배달을 제일 먼저 줄이고요. 그리고 그 외식을 많이 줄입니다. 외식을. 그러니까 외식 줄으니까 배달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왜 그러냐를 이렇게 유심히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목돈 쓸 때가 그렇게 막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그 뭐야 다 올랐잖아요. 다 올라서 뭐 술도 집에서 먹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가 줄이는 추세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맥시멀 했다면 지금은 미니멀 쪽으로 다시 또 넘어오는 약간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 가지신 것마다 조금은 차이점은 있겠지만, 뭐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못 나가는 상품도 있겠지만, 전체적 매출을 줄이는 약간 형태 아닌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가 좀 줄어드는, 쓸데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소비는 이제 줄어드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참아야 되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마켓이 행사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상황이면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갖다 썼기 때문에 뒤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없을 거고. 그러면 마켓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도 적게 사는 것 같다고요. 그것도 미니멀하게. 네. 그래서 전체 주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 거다.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G마켓 옵션의 랭크 시스템 뭐 워낙에 많이 또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외부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검색에 대한 비중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카테고리 있고 배너 있고 검색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뭐 라이브나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 3세대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형태예요. 처음에가 배너였고요. 그 다음이 사실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의 시대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검색 시대죠. 그죠? 검색 시대가 거의 10여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그 챗 GPT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챗 GPT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버리니까 아 그게 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앞으로의 쇼핑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 개발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뭔가를 검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패턴과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보여주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뭐 체계화되는 형태다라고 했잖아요. 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뭐 애플에 VR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그냥 뭐 말로 하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눈짓으로만 뭐 내 생각만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의 상품을 제안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그냥 바뀌는 제안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는 한 이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 과연 그 많은 블로그와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 검색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다 인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나한테 제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넘어가면은 검색이 빠지면 사실상 뭐가 중요할까를 늘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후기 뭐 그런 게 주로 있지 않나요? 뭐가 있을까요? 상품의 어떤 속성?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뭔가 구분점을 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본다면 상품의 분류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VR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마우스 커서가 쫓아가갖고 클릭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굳이 내가 막 검색이라는 행위를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결국 분류라고 하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PC 기준부터 해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지금 뭐 현재 수준까지 온 거를 쭉 보시면 골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랑 상품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수 있냐라고 하면 분류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실상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물음표는 있습니다. 쇼핑 안에서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냥 뭐 요즘 최근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 있었던 뭐 정치나 사회, 뭐 경제,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차 이런 것들은 쓱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뭐 나중에 뭐 입력을 하겠죠. 내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뭐 보험료 뭐 등등등이 다 이제 막 거기에 입력이 돼갖고 이 사람의 수준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 이 사람들은 사는구나라는 뭐 빅데이터 기준을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상품 자체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이 분류의 기준인 거거든요.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있냐면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다시 또 이제 현재로 좀 돌아오면 이제 곧 있으면 또 카테고리 개편이 있을 예정이죠. 네이버는 이미 했고 카테고리가 변한다고 하는 건 새로운 상품이 좀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세하게 나눌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G마켓은 세세하게 나누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 분류를 나누긴 하지만 다시 통합해서 그걸 속성으로 뿌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논하기보다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내 검색의 패턴도 바뀔 거니까 그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G마켓 옥션이나 실롱 인터파크는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로직이에요. 그냥 로직. 검색 카테고리 위에다 검색을 얹힌 형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극단적인 표현이죠. 심하다보다는 예전에 여기다 이렇게 유모차를 검색하잖아요.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 이쪽에 와서 이게 랭크 순위예요.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유모차로 끝나요. 이렇게 유모차 하고 끝나잖아요. 원래는 여 중간이 유모차였고 그리고 요거를 소분류를 이렇게 띡 열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휴대용, 그 다음 절충형, 그리고 디럭스, 마지막에 쌍둥이 유모차 이렇게까지 4개의 분류로 나눠졌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모차를 치면 이 중에 어느 걸 먼저 보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휴대용 판매량이 워낙에 압도적이니까 휴대용 유모차만 이 검색 결과에 쭈쭈쭈쭈쭈 하고 나왔었어요. 뭐 지금도 뭐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기내반입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럼 저 기내반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휴대용에 넣을 거야, 절충형에 넣을 거야, 디럭스에 넣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기내반입 같은 경우에 휴대용이잖아요. 그럼 휴대용 유모차 쪽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형이나 디럭스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해 놓고 거기다가 기내반입 혹은 기내용 뭐 이런 휴대용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실제적으로 그 검색어를 검색창에 쳤을 때 절충형이나 디럭스의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던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검색 정확도라 부르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했었어요. 엄청 분류를 잘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카테고리를 그냥 이렇게 유모차로 통합시켜버리는 순간 여기에 상품명에 넣는 뭐 족족 다 나오는 거죠. 왜냐면 유모차가 되게 크게 어떻게 보면 묶어버린 거잖아요. 엄청 크게. 그래서 카테고리 잘 찾아보시면 중분류에 저렇게 대분류 비슷한,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휴가는 사실 대분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판매자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뭐 유모차의 중간에 뭐 넣고 거기에서 뭐 중분류에서 만약에 휴대용 뭐 이걸로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갖고는 뭐 좀 더 뭐 바퀴가 3개냐 4개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상품 속성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되게 세세하게 나누는 형태인 건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G마켓이나 옥션이나 실버가는 사실은 좀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는. 왜냐면 상품 속성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기준에서 그냥 다 나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딱 그 상품만 나오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한데 보통 판매자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거 유사하면 그냥 대충 넣고 이걸 발라내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뚱뚱그려 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통합을 해놓은 다시 이게 완전 예전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이래요. 제가 봤을 때 카테고리 개편이 되게 기대되는, G마켓 옥션의 카테고리 개편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또 통합할 거냐 아니면 이걸 좀 세세하게 나눌 거냐, 사실 이게 되게 기대되거든요. 상품명 자체를 50자로 다 늘려버렸기 때문에 키워드를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카테고리 자체를 통합적으로 해버려갖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검색어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노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걸 다시 카테고리를 세세하게 나눈 상태에서 50자를 넣어라 라고 하면 사실상 50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약간 물음표죠. 왜? 검색 정확도가 따라오니까. 카테고리 분류가 되게 좁아졌어요. 예전에 되게 광범위했는데 좁아졌으면 그 좁아진 만큼의 키워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검색어가 조금 더 단촐해지고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형태처럼 되게 포괄적인 카테고리의 기준에서 상품명도 되게 완전히 많이 넣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해하셨지만 유모차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별의별 게 막 다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서 이게 진짜 유모차만 보여주는 걸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검색 결과에 염증이 생겨나는 건 판매자보다 누가 더 많이 느끼냐면 당연히 고객이 훨씬 더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G마켓 가서 뭔가를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가 되게 깔끔하지 못해. 심지어 광고도 보세요. 스마일 배송은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광고는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의 형태인 거예요. 고객은 보고 싶지 않은데 검색을 하니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검색을 50자까지 적을 수 있지만 정확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줄여진다고 한다면 조금 보기 좋은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비고란에 이제 수정 불가라고 넣었지만 수정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고 불가한 카테고리가 있죠.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상품명이 수정이 불가한 곳은 옵션에 추가금도 붙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상품명이 수정이 가능한 곳은 옵션에 추가금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 얼마 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 메일로 답변을 드린 분이 계신데 옵션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선택형 비슷하게 그거를 한 6개 정도 깔아놓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던데 더하기 버튼 눌러갖고 계속 생성한 다음에 그냥 직접 입력으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옵션 추가금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트파크 여기는
할인 전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종 결제가가 아니라 할인 전 판매가. 그래서 판매자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은 적용하기 전에 그 가격에서 수수료를 제외하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오면 이제 적합도나 AI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진짜 로봇이 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AI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굉장히 좀 그렇죠. 그리고 적합도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로 규정이 돼버리면 그냥 그것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내 반입 유모차의 키워드를 쓰려면은 휴대용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에요. 보시면 유모차 똑같이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단번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속성으로 나눈 것도 있는데 어차피 G마켓 옥션 속성이 없으니까 이걸 비교하진 않을게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보시면 이걸 비교하진 않아요. 내려서 광고 끝나는 지점에 보니까 초경량 휴대용, 그죠? 초경량 휴대용, 절충형 디럭스, 초경량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양 분류로 쫙 찢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기내 반입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쪽에 초경량 휴대용, 초경량 휴대용, 초경량 휴대용, 초경량 휴대용 디럭스가 나오나요? 절충형 디럭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이제 카테고리의 분류의 기준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뭐 네이버가 특이한 게 아니라 구조는 똑같다라는 거죠.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를 적합도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나누지 않은 형태에서 그 G마켓처럼 뭉뚱그려갖고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나눠졌다라고 표현됐지만 그거 잊으시고 유모차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뭉쳐놓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냉장고 이런 데도 이제 뭉쳐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통합적인 검색어를 쳤을 때 카테고리도 통합적이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보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적합도예요. 여기는 정확도잖아요. 그냥 이 기반으로 50자를 쫙 채워넣으면 그냥 통합적인 카테고리에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그 기준에, 네이버가 정해놓은 기준에 글 선호도라 부르는데 인기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맞는 상품들이 우선적으로 보여져요. 그걸 누가 정하냐? AI가 정한다. 로봇이 정한다. 고객이 검색과 클릭으로 인해서 그게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패턴과 속성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상품명 수정하시면서 앞머리에 뭐 넣어야 되냐, 브랜드 넣어야 되냐, 그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오히려 카테고리의 기준이 어떻게 생성됐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키워드들을 적합하게 넣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 소비하는 형태,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이버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상위로 올려주고 있느냐, 그 올라가는 상품들의 스펙에는 어떤 재질, 어떤 리터, 어떤 그램, 어떤 색상, 어떤 뭐 공기청정, 어떤 필터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맞춰놓은 상품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영원한 1등은 없다.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그 상품들을 그거에 맞게끔 수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스펙과 이 상품명과 이 썸네일로 상품을 팔다가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AI가 움직이는 것들을 당신이 인지를 해서 이거에 맞는 상품으로 기존의 상품을 덮어씌우기를 한다면 당신은 이 상품은 삭제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네이버의 쇼핑이죠. 예,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등록해야 되는, 근데 새로 등록하면 그 상품은 위로 올라오기가 매우 힘든, 그래서 1페이지에 내 상품을 두세 개씩 갖다 놓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예, 도대체 이 노출의 기준은 뭘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쇼핑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사이트와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트와 이거 중심축을 예로 두고 계속해서 순환이라고 하는 자체를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요즘에 뭐 다른 사이트, 제 3회 사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중에 하나와 이거를 잘 맞춰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든가,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걸쳐야 되죠, 그쵸? 요런 애들이 되든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맞춰놓고 팔았던 것들의 매출이 조금씩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야, 다른 쪽에서 나오나, 다른 것들의 어떤 트래픽을 조금 더 만들어 볼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탈피거든요. 탈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한데 그게 진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확장시켜 놓는 개념도 필요하지만 버티는 개념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왜냐, 이건 전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카테고리랑 상품명이랑 광고 구조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해오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트래픽이 떨어져서 숫자가 줄어드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판매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갭을 채우기 위해서 딴 데로 갔나 생각하니까 딴 데에 눈을 돌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돈을 투여해봤자 진짜 숫자가 유의미하게 나오냐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굴레가 작아져서 뭔가 감소하는 것들은 감안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한 번 더 뭔가 기존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 광고를 무리하게 집행한다던가 아니면은 나오지도 않는 곳에다가 막 계속 무언가를 리소스를 투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2배, 3배, 4배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는 노출을 흔들지 않았어요. 마켓도 변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일반적인 굴레는 똑같아. 근데 이걸 못 기다리면 이 굴레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루틴이 깨지는 순간에 매출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더 감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원을 끌어다 썼잖아요. 수요를 끌어다 썼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 돈을 여기다 다시 투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에 올라갔다,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 얘를 메꾸면 평균이 온다는 거야. 늘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노출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건데 이 숫자의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광고 얼마 더 쓰고 어느 사이트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한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이걸 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그걸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 자기는 그만큼 매출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시장을 한 명의 판매자가 뒤흔들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입전환 객단가라고 하는 이 흐름에 그냥 숫자를 맞춰놓고 유지시키면서 거기에서 고객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투여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특출나게 뭔가의 숫자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내 사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죠.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이제 판매 점수다. 등록을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점수가 유지되는 건 내가 이제 클릭을 유도한 광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나오는 원래 이제 고정적인 고객이 나를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 그걸 전환이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괜찮으니까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가격 갖고 광고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망의 지름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이트들은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 뭐 3일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뭐 일주일인데도 있고요. 이거를 뭐 한 달까지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1할 계산인 겁니다. 1할 계산인 겁니다. 1시간 터울, 뭐 30분 단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단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팔았던 동일 시간대 1시간과 오늘의 1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의 1시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루틴하는 평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루틴이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형성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쭉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순위에 있는 거겠죠. 근데 유입전환 객단가 중에 뭔가 하나가 계속해서 틀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숫자가 빠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입금자 수 및 금액이 평균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위가 막 들락날락하겠죠. 그죠? 들락날락하겠죠. 예전에 지마켓 옥션을 잘 보시면은 1등, 2등, 뭐 3등이 고정으로 알받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막 순위가 변동되는 폭이 굉장히 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건 공정하다 봅니다. 입금자 수 및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효과가 들어왔고 쇼핑 이런 쪽 그런 가격 비교의 효과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트래픽이 어느 쪽에 몰렸느냐에 따라서 PCS 쿠폰이나 다운로드 쿠폰이 또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이 매출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기준이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걸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켓이 갑자기 쿠폰을 적용했다가 뺐다 막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조정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고정적인 순위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형태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켓의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서, 마켓의 파워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고객이 지속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 상품, 나와 비슷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 비교랑 관계없이 트래픽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만 해도 물건이 나가고 내 순위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일수록 순위의 변동이 심하지가 않죠. 거의 고착화되어 있죠. 왜냐면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기준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조금 더 밖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로나 검색의 패턴을 막 보는 거예요. 검색의 패턴을 막 보니까 사람들이 대표 명사에서 그 다음에 서브 명사로 오고 그 다음에 나를 검색하는 고유 명사 쪽으로 왔다라고 칠게요. 검색어가 되게 세부적으로 오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고유 명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내 이름을 검색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노트북 검색했다가 그 다음에 뭐 15인치 노트북, 그리고 뭐 i7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게이밍 노트북, 사무용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검색 결과에서 내가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검색하는 게 삼성 갤럭시북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갤럭시북에 포함된 모델명을 검색하시잖아요. 이런 검색의 패턴을 이야기해요. 이런 검색의 패턴이 이제 쭉 잘 나오는 상품의 경우 단계를 거쳐갖고 오고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가격 비교를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검색의 패턴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패턴이 예쁘게 나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객은 그러면은 어딜 통해서 들어와갖고 나한테 구매를 하고 있는가, 요거까지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사이트가 가격 비교의 의존도가 되게 높구나,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결제가 되는구나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입금자 수 및 금액이나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응대 후기, 뭐 배송의 어떤 뭐 숫자, 뭐 등등등 구매 숫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뭐 경쟁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서 이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일어났을 때 몇 순위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 기본 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있는 로직. 거기에다가 뭐 고객 혜택 점수나 리스팅 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판매자 할인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고객 혜택 점수 거의 다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건 영역을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상단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검색 정확도 지수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등록을 잘 해놓고 그 이후에 판매 점수를 갖다 얻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제 쇼핑과 어우러져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카테고리는 자체적인 파워가 있는 거냐, 이 구분점을 좀 잘 지으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뭐 정확하게 네이버 쇼핑입니다. 이거 저번에 수정한 것 같은데 이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쇼핑이요. 쇼핑. 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군요. 네이버 쇼핑 쪽에 가보면 이제 클릭수, 실적 지수, 최진성 뭐 이런 것들을 본대요. 뭐 여기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중요한 점수 중에 하나가 후기수, 구매 평수잖아요. 이쪽 좌측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점수의 배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쇼핑의 상위를 찍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상품으로? 여기에 등록해 놓은 상품으로. 가끔 그런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등록해 놓은 상품 쇼핑에서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잘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팔리는 이 구매의 숫자나 이제 그럼 숫자 기준으로 매출액이 환산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쇼핑의 집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네이버 쇼핑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이트들이 인입이 되잖아요. 크롤링돼서 쫙 긁혀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현되는 게 보면은 썸네일, 그리고 상품명, 가격, 그리고 내 샵명, 샵명도 아니죠. 지마켓이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리뷰랑 구매 숫자야 되는데, 구매 숫자는 안 보이잖아요. 안 긁힌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이걸 어떻게 된 게, 지금도 이제
둘이 의견이 반대가 됐잖아요. 다구의 직구님은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안 되죠. 오이님 집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집계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숫자를 못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매 숫자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여줬겠죠, 쇼핑에서. 근데 각각의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그 긁혀져 오는 외부 사이트 같은 경우 리뷰의 숫자가 보이지 구매 숫자가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직의 기준과 여기서 생각하는 로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G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숫자는 무제한으로 늘어나는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6개월 기준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 감가되는 게 서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이 상품을 쇼핑의 상단에 노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걸 가격 비교로 묶어갖고 뭔가 물건을 파는 행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역시나 이런 스코어의 패턴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연관도나 선호도들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야? 상품의 스펙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G마켓의 노출 지수는 뭐냐라 할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가이드예요. 3일간의 입금 횟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거, 배송 CS, 뭐 후기 등등등 점수 방금 보여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보면은 상단에 PC 기준으로 5구자 뜨는 거, 그 다음에 구자가 좀 바뀌었나요? 8구자 뜨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잠깐 바뀌지 않았나요? 그죠? 짠. 유모차로 보면은 다 못 봐요. 면도기가 낫겠네요. 면도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5구자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 7, 8 뭐야 얘 또 이러네. 네, 이게 오류인가봐요. 이 PC에. 그죠? 이 PC에 오류예요. 8구자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로 준 거 맞군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4구자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슈퍼들이 하나가 생성된 거고요. 이렇게 생성되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 이후에 이제 오늘의 상품 이유가 또 8구자 파워클릭 라이트, 그리고 검색 맞춤 AI 픽, 이게 이제 AI 그 매출업 광고, 이렇게 되는데 스마일 배송 6구자 나오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면은 8구자가 파워클릭 라이트가 먼저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모바일 플러스가, PC 플러스는 6구자 나왔지만 모바일 플러스는 4구자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죠. 리스팅 기준 자체가 이미 똑같아요. 옆에 있는 동네나 이 동네나 똑같아갖고 거의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PC에 5구자, 요 상단 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빈 구자로, 미판 구자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를 파워클릭이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8구자 나오고, 요거 6구자로 수정할게요. 네, 이렇게 6구자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상단에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AI 매출업 광고 2구자랑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뺐죠. 그럼 8구자에다가 그 아까 슈퍼딜 구자, 그러면 9구자에다가 저 애들을 다 더하면 15에 16에 31, 와 36개 정도 돼요. 36개면 내가 포커스에서 1등하면 37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37번째 나오는 거죠. PC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포커스 그냥 안 달고 판매하면 안 됩니까? 그냥 광고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달렸을 때랑 달리지 않을 때랑 트래픽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판매량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포커스를 달아주는 게 좋죠. 달아주는 게. 그러니까 한 달에 12,000원이니까 30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영역을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달아주는 게 좋고요. 수량이 좀 나오면. 그러고 나서 광고를 분산시키는 거죠. 광고비가 어느 정도 좀 저렴했을 때는 예전에 뭐 파워클릭 같은 거 없을 때는 이 상단에 있는 구자랑 이 구자랑 이렇게 2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PC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게 했었냐면, 상단으로 올려보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오게 광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자가 되게 많고 CPC로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고책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2구자를 뭔가 선택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바일과 PC의 동시 노출을 위해서 파워클릭을 많이 운영하고, 그리고 그걸 순위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출을 어디다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죠?
옥션의 노출 지수예요. 옥션 역시도 3일간의 입금자 수에 기반하여 부여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료 배송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배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맞춰서 하죠. 상대방이 무료 배송이면 나도 무료 배송, 뭐 선결제면 선결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선결제 시장에서 나는 저 택배비를 제외하고 무료 배송을 해도 난 쟤를 이길 수 있어 하면 선결제 판매가를 그대로 무료 배송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무료 배송의 가격도 낮으니까 좋은 뭐 클릭을 받고 구매 수량도 싸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진을 깎아가면서 결국에는 쫓아오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그죠? 깎으면 결국에는 뒤로, 크게 뒤로 봤을 때 자살행위입니다. 어차피 내가 깎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깎을 거거든요. 그러면 출혈 경쟁하면 광고비 대비 이익이 떨어지니까 같이 죽겠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해보겠다. 가능한가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안 죽어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검색 관련 지수에 보니까 기본 상품 정보 및 일반 구매원들의 검색 구매 패턴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출의 기준입니다. 옥션과 그 G마켓은 노출의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서 예를 들어 뭐 G마켓에서는 상품명을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G마켓에서는 예를 들어 뭐 내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뭐 면도기 이렇게 해놓고 띈 다음에 날 넣어놓은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브러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면도기 날 면도기 뭐 브러쉬 면도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검색이 되는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이거를 면도기 날 면도기 이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을 해보면, G마켓은 그냥 원래부터 상품명에 태어날 때부터 상품명의 그 조합 기준으로 해갖고 크로스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옥션 같은 경우는 사이트 기반이 원래 희망 검색어라고 하는 5개의 희망 검색어를 적는 그 원래 패턴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게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 5개의 희망 검색어란 뭐냐면 검색어 하나당 최대 점수가 5,000점이에요. 그 다음이 1,000점이고요. 그 다음 배점이 이제 100점에서 900점까지 뭐 이렇게 돼가는 현상인 거거든요. 내가 이 카테고리에 제대로 검색어를 넣으면 5,000점짜리 키워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점수가 한 개 물건 팔아갖고 한 3점 정도를 받았었으니까 그 판매 점수가 쌓이면서 이게 등록 점수라면 키워드 하나당 여기에다가 판매 점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막 판매 점수가 엄청 높아. 그러면 막 7,130 뭐 6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 키워드에서 형성이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 갔다라고 한다면 2,136점이 판매 점수로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100점을 받았다라면 이 최종 점수는 여기는 2,236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서 물건 하나도 안 팔았지만 점수를 키워드를 잘 넣어서 5,000점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어느 특정 키워드에서는 7,136점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점수에 오면은 내가 판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팔린 그냥 5,000점한테 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에 이걸 다 넣어주는 것들을 옥션은 좋아하긴 합니다. 네, 옥션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G마켓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했을 때 옥션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등록했다 할 때 면도기 날까지는 노출이 될 수 있지만 날 면도기 뭐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검색이 안 될 확률이 또 있고, 띄어쓰기를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노출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G마켓이랑 옥션이랑 11번가나 뭐 여러가지 스마트 스토어나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등록기를 사용하셔서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등록해서 할 때 왜 보통 마스터에다가 하나의 상품명 넣어놓고 뿌려라고 한 다음에 전체 사이트에 그냥 뿌리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뿌려놓고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판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예전 판매자들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솔루션을 안 뿌리고 아마 각각 들어가서 상품 등록할 겁니다. 네. 각각 사이트 기준에 맞게. 그래서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사이트에서 어느 카테고리에 어떤 상품명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별도로 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G마켓의 판매회원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워딜러가 있어요. 파워딜러 안 달아도 돼요. 근데 개념은 400개를 파시면 돼요. 구매하시거나. 그럼 400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 신용 점수란 유지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10점이라는 건 10개를 팔라는 거죠. 그러면 400점 만들어 놓고 10개를 팔아 놓으면 파워딜러는 유지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400점 만들어 놓고 뭐 잘못하면 떨어지나요?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판매량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떨어져요. 그냥 유지됩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신용 점수는 깎이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합니다. 상승. 그래서 오래된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2만 몇 점이죠. 저도 2만 몇 점인데 2만 몇 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 깎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라고 하는 건 뭐 배송, 응대, 후기가 좋아야 돼요. 24시간 이내 처리율이 90% 이상 거의 대부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대신에 뭐가 만족이 안 되실 거냐면 매출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포장입니다. 이걸 하면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입니다. 그러면 메달을 달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좋죠. 왜냐면 다 파워딜러에 다 똑같은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에 다 서비스 점수 좋고 고객 혜택 좋고 뭐 포커스 다 달았을 거고 그리고 검색 정확도 다 잘 맞췄을 거예요. 다 동일 점수를 받고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리고 뭐 번외 이야기지만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왜 미니샵에 플러스 미니샵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 하는 거. 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하면 전체 상품에 또 전시 상승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왜 도매몰 사이트라고 하나요? 그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이제 뭐 파워딜러 달고 고객 만족 우수 달고 거기에다가 미니샵에 이제 플러스 미니샵을 하면 뭐 전체적으로 전시 상승 점수가 10점 이상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상품을 광고 하나 없이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뭐 상단에 노출이 돼갖고 물건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 의미 없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보셨던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한들 결국에는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주문 건수와 매출액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 떼고 저것만 있고 거기에다 리스팅 광고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노출의 기본 형태인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상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옥션의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이거든요. G마켓의 고객 만족 우수랑 똑같아요. 똑같이 이걸 달성하면 이런 것들을 준다. 그리고 이게 잘 찾아보면 이게 가이드긴 한데 잘 찾아보면 전시상승 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요 밑에 부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내용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 뭐 광고도 안 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품 등록만 했는데 물건이 잘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 사이트에서 보여져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쇼핑에서 최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판매된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생각. 네, 11번가 랭킹 순 같은 경우에 왜 보여드리냐면 요걸로 디폴트 돼서 보여지거든요. 노출의 기준이 똑같다 보여드리려고요. 네,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고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쇼핑도 보면은 연관도 선호도 클릭수 실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진 않죠 여기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에서 봤던 거랑 여기서 봤던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쇼핑에서 단품으로 타 사이트의 상품을 단품으로 상단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올라왔던 게 좀 보였어요. 홈쇼핑 상품들이 주로 후기가 반영돼 갖고 자주 올라왔었죠. 근데 그건 약간 지금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오죠.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 거. 지금은 정확하게 쇼핑에서 1대1 기준으로 그냥 판매량이 나온 것, 후기 수의 누적이 잘 누적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위로 잘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성을 해갖고 이제
추가 유입을 받는 행위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가격 비교가 생성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 비교 베타라고 하는 그 인기 원부와의 자동으로 묶여지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패키지 상표권자가 네이버에 신청해서 그 권한을 받아갖고 가격 비교를 생성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의 가격 비교가 자동 가격 비교죠. 왜냐면 요즘에는 브랜드 패키지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받아줘요. 상표권 자여도 안 받아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당신은 판매량이 뭐 별로여서, 아니면은 뭐 수집할 만한 정보의 근거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날라오면. 그러면은 뭘 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 결국 블로그 발행 많이 해야 되고, 인플루언서 좀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 구매 숫자 만들고 후기 숫자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하면 그나마 이거는 브랜드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그거를 브랜드 패키지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가 약 한 6, 7개월 전에 받았던 전화 중에 하나가 거의 뭐 레전드 판매자예요. 레전드 자동차 용품 중에 레전드 판매자인데 저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브랜드 패키지 승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승인이 안 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네이버에 관심 없어갖고 그 스토어팜 시절에도 안 했대요. 안 하고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브랜드 패키지를 넣으려고 하니까, 가격 비교 생성 때문에 자동차 용품은 그게 심하잖아요. 차종별로 나눠야 되니까. 그걸 신청을 하니까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긁혀준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 상품의 어떤 브랜드의 볼륨,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게 각 사이트에서 엄청난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구매 숫자를 집계가 안 된다는 건 그런 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너는 쇼핑에서 안 했잖아, 너는 딴 쪽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넌 신생업체니까 우린 못 받아줘,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기사 좀 많이 발행하시고요, 봤더니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긴 한데 블로그 더 많이 쓰셔야 되고요, 상품별로요. 그게 조금 누적이 되면 뭐 한 달이나 세 달 뒤쯤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실 때 승인을 받으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격 비교가 묶이는 기준 중에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요즘엔 상품 정보 제공 고시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인기 연보화가 적용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가격 비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격 비교를 뭐 생성을 하려고 해도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반려가 안 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잘 뭉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등록해 놓은 상품들이 어떻게 쇼핑에서 보여질까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내가 그 가격 비교를 내가 뭉쳐서 판매할 건데, 이게 지금 이상하면,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면 가격 비교 자체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그렇고 상품명의 3절, 단어의 3개 앞머리 3절, 그거의 동일화, 그 다음에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맞춰주는 거 등등등을 내가 잘 했나? 등록할 때 내가 그걸 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하고 뭐하고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자마자 이제 마음 급하니까 광고하고 막 후기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 나중에 봤더니만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수정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 수정 이슈 생기면 일일이 다 쇼핑 파트너존에 연락해갖고 이미지 변경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거 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 계속 딜레이 되고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답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등록할 때. 그래야 뒤에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데 편안해진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브랜드 상품이나 단품에 대한 뭐 상대성에 대한 인지는 필요하죠. 내가 내 상품의 대명사를 그 네이버 쇼핑에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 비교가 아닌 스마트 스토어 단독 상품이 쭉 노출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격 비교는 사실상 안 뭉치고 팔아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격 비교를 묶어놓고서 내가 다시 단품으로 변신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아닌 그냥 단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랬다가 가격 비교가 다 상단으로 노출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 비교 생성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넣어놓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각 사이트별로 보내는 사람들이 뭐 상식적으로 막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긴 당연히 뭐 스마트 스토어 상품 최저가로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딴 쪽에서 행사가 많이 터지고 딴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 비교의 상승의 요인은 구매의 숫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상품평의 누적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각 사이트별로 판매량이 나오는 곳에 행사로 돌려갖고 판매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식품이나 아니면 가전 이런 쪽이 리빙 이런 쪽이 굉장히 그런 게 심하죠. 그런 쪽은 뭐 평상시에는 뭐 최저가를 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마켓별로 한 주에 하나씩 행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최저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타 사이트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저렇게 찍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에서 뭐 보여지는 사이트들에서 후기의 누적순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쪽에 판매는 어떻게 형태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처럼 해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의 누군가처럼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 아이템에도 동일하게 접목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아이템 태생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광고가 해주는 거, 시스템이 해주는 거, 행사가 해주는 거 다 좀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과 혹은 내가 경험했던 이 상품의 어떤 상위 노출의 기준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품과 안 맞았을 땐 걔는 상위에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오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끌어올릴 때 일반 상품 시작, 일반 상품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쇼핑에 노출이 되는 형태까지 다 확인하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확인이 됐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이제 CPC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고객을 불러보는 거죠. 뭐 광고도 늘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요거는 광고를 내가 만약 CPC를 할 거예요. 열심히 CPC를 할 거야. 그러면 큰 뭐라 그래야 돼? 조회수가 큰 높은이죠.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먼저 광고해야 하냐? 조회수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구나. 대명사에 먼저 광고해야 하냐? 아니면 정확한 이게 고유명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서브명사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키워드에 먼저 광고해야 하냐? 둘 중에 뭐예요? 1번, 2번. 본인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으세요.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가 붙잖아요. (2번이) 압도적이네요. 괜히 첫 번째 누구야? 힐링님이랑 힐링님보다 1번 찍었구나. 네,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100점을 드리죠. 팍팍팍 파파파팍팍팍팍. 네, 2번이라 생각하는 이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 1, 2번 다 그거니까 조금 포괄적이라서 리뷰와 구매 건수가 없어서요. 반응이 즉각적이던데 광고비 정확한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거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없으니까 그 생각 등등등 정확한 키워드보다는 대명사를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광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거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전환될 확률이 높아서 오늘은 두 분을 드릴 건데 유니스 이분이랑 유니스 그다음에 황종훈님 두 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죠?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내 숫자를 봐야 되잖아요. 로아스를. 근데 내가 여기에다 테스트를 해버리면 모르겠어. 수량은 나올 수 있지만 로아스가 엉망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뷰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아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광고를 했을 때 내 상품은 고객들한테 얼마나 먹힐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이 수치를 숫자로 표현한 게 로아스니까. 근데 이 로아스에는 함정이 하나가 존재를 하죠. 어떤 함정이 존재하죠? 판매자들의 경쟁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PPC라고 부르죠. 이게 뭐예요? 1클릭당 평균 비용, 광고 평균 비용 알죠? 한 클릭 비용이요. 이게 높잖아요. 판매자의 경쟁에 의해서 로아스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는 거냐라면 사실은 전환율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몇 클릭에 몇 명이 사줬다. 이 로아스까지 가면 비용 대비에 대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는 건 에바고요. 전환율만 보는 거예요. 몇 클릭 몇 명이 사주고 있네? 생각보다 전환율이 높아. 이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상위로 올려놓으면 상위라고 하는 건 상위 키워드요. 상위 키워드로 확장하면 그 전환율이 나온다라는 개념이랑 같거든요. 대신 로아스는 엉망이었죠. 근데 이거를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환이 괜찮아. 상위 키워드로 확장하면 그 전환율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대신에 뭐가 또 올라갈 거냐면 이 PPC가 올라가겠죠. 상위 키워드로 가면. 로아스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잘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이면 비슷한 로아스의 평균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뭐 숫자 떠나서 몇 명이 사줬어. 괜찮네. 내 상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딱 붙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막 여러 가지 안 보시잖아요. 팔려? 이건 느낌 오시면 그냥 확장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니까. 전화에 나와? 괜찮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뭐 쪼개져 가지고 어느 사이트에선 이런 성격을 보이고 어느 사이트에선 이런 사람들만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전 사실 좀 없다라고 보거든요. 다 우리나라 그냥 국민인 거지. 이 국민들이 소비자죠. 그죠? 소비자가 들어와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저는 그 행위의 표현이 전환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다 보여지면 나온다는 얘기네? 라고 하니까 그냥 전체 사이트로 이제 확장하는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더 잘 팔리게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행사가 잡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뭐 결국에는 좀 나가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빠른 배송이야. 그러면 이거 뭐 하셔야 돼요? 물류 태우셔야 되는 거야. 그럼 물류라고 하면 스마일 배송, 그죠? 요거 뭐 C사에 뭐 그쵸? 이런 것들 막 태워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개념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건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정 판매 기간, 주문 건수가 유지되고 매출액 유지가 되면 뭐 달아야 돼요? 아까 광고 구매 점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포커스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달아갖고 몇 순위까지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그때부터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싹 하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유니스님 뭐 또 얘기 주셨으니까 스마일 배송 이제 넣어놓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빨리 받아야 된다는 조건 그런 거 그러면 고객은 선택하겠죠.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은 게 조금 더 비싸. 근데 이걸 봤는데 저건 내일 받는데 그럼 고객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난 늦게 받아도 내 최저가를 살 거야. 그럼 그 고객은 그걸 가는 거고 내일 받을 거야. 그럼 스마일 배송에서 사는 거고 고객을 두 분류로 나눴는데 결국에 이 두 분류라고 하는 건 100이니까 그 100을 잡기 위해서 물류를 확장시키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스마일 배송에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최저가도 찍으면서 내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 잘 이용하셔갖고 활성화를 시켜내는 거겠죠. 그죠? 어느 정도 리뷰 쌓아놓고 노출이 어느 정도 되면 판매량이 붙으면 무슨 얘기죠? 매 확대를 늘려가면서 매출자 빠진 거예요? 뭐예요? 매 확대가 뭐예요? 그쵸,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쭉쭉쭉쭉 늘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 뒤 안 돌아보시거든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 안 돌아봅니다. 그냥 메인부터 갑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광고비가 굉장히 고책정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다가 한 요즘에는 꽤 오래 버티시던데 한 2주 있으면 사라지시는 것 같던데요.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근데 그게 진짜 그분들이 한 걸까라는 의심도 들어. 대행사 맡겨놓고 광고할 줄 모르니까 대행사 맡겨놓고 그 대행사 그냥 그렇게 걸어놓는 거잖아요.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내 금액이 빠진 거를 나중에 알죠. 그런 경우가 제일 안 좋고요. 그죠?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야 지마켓 옥션 그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그거죠. 퀴즈는 오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두 분을 드렸거든요.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정확해요. 유니스님은 마치 의식의 흐름 마냥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답변이 깔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더라 아까? 반응이 즉각적이던데. 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죠. 대표명사 하면 반응이 즉각적이진 않거든요. 워낙에 광범위하니까. 타고 들어오는 어떤 경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품명을 작성하시든 로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시려면 이게 이제 광고까지 이어지고 사실 상세 페이지까지 다 이어지는 한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단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의 그 연계성과 지속성입니다. 두 가지. 연계성과 지속성. 연계되는 것들의 단계별로 내가 거기에다 노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정상적인 그 범위 안에서 굴러가는 거냐. 수익 구조. 그래서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구조가 딱 짜여진다라고 하면 나이스.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웹은 생각보다 쉽습니다.